지금 이 순간 세상에는 정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당연한 일로 치부하고 만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는 기적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위너들은 하루하루를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로 여기고 즐긴다. 위너들은 주변 사람들을 그 자체로 선물이자 기적이라 여기고 소중히 생각한다. 위너들은 삶의 토대를 이루는 소소한 것들을 온전히 의식하고 살아감으로써 힘을 얻는다. 위너들은 감사할 줄 알며 좌절감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행복해한다. 위너들은 오늘을 온전히 사용한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 지은이 보도 셰퍼, 옮기니 박성원, 발행 토네이도입니다. 강철 같은 멘탈, 무서운 실행력, 압도적인 성과를 만들어낸 승자들의 이기는 습관 30가지. 보도 셰퍼가 찾아낸 불가능한 꿈을 가능한 현실로 만든 사람들의 비밀. 보도 셰퍼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동기부여 전문가이자 멘탈 코치입니다. 돈,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 멘탈의 연금술 등 지금껏 그가 출간한 책들은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 밀리언셀러가 되었습니다. 보도 셰퍼는 이 책에서 최악의 조건을 딛고 일어나 드라마틱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지혜와 비결을 들려줍니다. 평범한 삶을 뛰어넘어 최후의 승자로 우뚝 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소개합니다. 그가 이 책에서 위너라고 불렀던 그들은 어떻게 이런 성취가 가능했을까? 무엇보다 그들은 변화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위너들은 남다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책은 타인이 만든 법칙과 길, 이정표가 아니라 오롯이 자신의 목소리를 따라간 사람들의 경이로운 습관들을 담고 있습니다. 위너들의 삶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위너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유감없이 보여주세요. 이 책이 지혜로운 코치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배우고 성장하라. 성장은 유전자 코드의 핵심이다. 살아있다의 정의는 무엇인가? 바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한다. 바닷속 산호를 떠올려보라. 산호가 성장과 변화를 멈추면 죽어있는 돌일 뿐이다. 따라서 성장은 생명의 원칙이다.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커지는 단순한 물리적 성장이 전부가 아니다. 목표를 향한 성장, 즉 진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진화는 생존 능력을 키우기 위한 성장, 발전해 나가기 위한 성장이다. 아이들을 관찰해보라. 그러면 평생에 걸쳐 성장하고 배우는 것이 인간의 본성임을 알게 된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탐구하고 새로운 것에 겁없는 호기심을 나타내고 적극적인 경험을 강렬하게 추구한다. 아이들은 모험을 즐긴다. 몸을 사리지 않는다. 재미있고 신이 나기만 하면 넘어져 무릎이 까지는 것쯤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 내가 지금껏 만난 위너들은 모두 아이들처럼 뜨겁게 배우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독서는 조용하지 않다. 그들의 독서는 요란하고 맹렬하고 활기에 넘친다. 마치 책을 통째로 씹어먹는 괴물 같다. 사람들과의 토론을 즐기고 그 누구보다 퀴즈를 좋아한다. 찾아낸 답이 오답일지 몰라 내놓기 망설이는 행동 따위는 꿈에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읽고 쓰고 내놓는다. 더 나은 답과 결론이 나타나면
과거의 답을 거리낌 없이 휴지통에 던져버린다. 위너들은 말한다. 배움과 성장을 즐기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은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 인생을 수정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배움과 성장이 없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입을 여닫는 일로 평생을 보내는 족에는 변화가 어떤 말인지조차 알지 못한다. 위너들은 다시 말한다. 배움과 성장을 멈추면 삶은 공허해진다.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충족되지 않은 욕구는 삶의 기쁨과 에너지를 앗아간다. 배움과 성장이 정지한 상태란 존재할 수 없다. 비단 개인뿐 아니라 경제, 정치, 문화 등 인류의 사회 시스템과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은 모두 성장 아니면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일정한 수준에 이르러 이제 그만 성장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지구상의 모든 것은 취약해지기 시작한다. 위기 경영의 대가인 에드워즈 데밍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탁월함이란 매우 높고 특별한 수준에 이른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생동감에 넘치는 다이내믹한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탁월함이라고 부른다. 배움과 성장은 인류 진화의 근본 원리다. 이를 거스르는 사람이 성공한 사례는 없다. 나아가 배움과 성장은 인간 삶의 진정한 의미다. 위너들은 말한다. 마약, 술, 담배, 도박에서 얻는 쾌락보다 100배는 더 짜릿한 희열을 꾸준히 배우고 성장할 때 얻을 수 있다. 다만 그 희열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직까지 많지 않을 뿐이다. 이는 행복과 성공을 얻는 사람이 언제나 소수인 이유 또한 명쾌하게 설명해 준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이 배움과 성장을 포기하는 것일까? 첫째, 더 나아질 수 없다는 체념 때문이다. 열심히 해도 별로 좋아지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그동안의 노력을 시간 낭비로 폄하시킨다. 하지만 영국의 가수 데이비드 보위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날, 그날부터 당신은 항상 같은 노래만 부르기 시작한다. 그렇다. 삶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삶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도는 이유는 당신이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제와 똑같은 삶을 오늘과 내일도 반복하기 때문이다. 둘째, 배움과 성장이 없어도 삶에 전혀 해롭지 않은 느낌을 갖기 때문이다. 나이가 많아서, 회사 일이 바빠서, 학력이 짧아서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없다는 생각이 우리를 정형화된 행동 패턴에 고착시킨다. 위너들은 말한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중독은 낮은 수준의 삶에 집착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마땅히 누려야 할 수준보다 한참 낮은 수준의 삶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다. 시간과 함께 뛰어라. 성공하는 사람은 시간과 함께 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정신없이 바빠 보인다. 불철주야 각고의 노력 끝에 탁월한 성취를 얻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다. 그들은 분명 바쁘게 살아가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바쁘게 살면서 뜨거운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바쁨과 노력이 탁월함과 평범함을 가르는 기준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여유다. 위너들은 말한다. 인생이 마라톤이라면 평범한 사람은 시간에 쫓기며 뛰고 성공한 사람은 시간과 함께 뛴다. 성공하는 사람은 무작정 뛰지 않는다.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효과적으로 뛰기 위해 독서나 산책 같은 마법의 물약을 마실 줄 안다. 혼자 생각하는 순간을 즐길 줄 알고 손목에 찬 시계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시간의 흐름을 알아챌 줄 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시간과 보폭을 맞춰 함께 뛸 줄 아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 이긴다. 여유를 가져야만 소중한 사람과 목표가 무엇인지 보인다. 내가 지금 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알게 된다. 오늘을 살라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것은 바로 이 여유를 확보하라는 것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유는 그들이 노력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구나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에는 바쁘게 노력하는 것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반면에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쪼개고 쪼개는 여유를 갖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언제나 승자가 된다. 예로부터 독일에는 이런 우화가 전해진다. 한 소녀가 번개가 내리치는 숲속에 홀로 있었다. 소녀의 어머니는 걱정 끝에 소녀를 찾으러 길을 나섰다. 드디어 소녀를 찾았을 때 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숲속 너른 공터 위에 서 있던 자신의 딸이 번개가 내리칠 때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놀란 어머니가 물었다. 얘야, 너는 번개가 무섭지도 않니? 소녀가 답했다. 하나도 안 무서워요. 신께서 제 사진을 찍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소녀의 여유를 배워야 한다. 천천히 걸으며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빈틈없이 살지 말고 빈틈을 만들어가며 살아야 한다. 여유와 빈틈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촉매 역할을 한다.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노력에 앞서 관점을 바꿀 줄 아는 용기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력에만 열중하느라 자기 삶의 전체적인 방향과 관점을 전환할 생각과 여유와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위너들은 연금술사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발딛고 있는 순간이 설령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를 번개가 내려치는 숲속의 소녀처럼 황금빛 순간으로 바꿀 줄 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에는 정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당연한 일로 치부하고 만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는 기적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위너들은 하루하루를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로 여기고 즐긴다. 위너들은 주변 사람들을 그 자체로 선물이자 기적이라 여기고 소중히 생각한다. 위너들은 삶의 토대를 이루는 소소한 것들을 온전히 의식하고 살아감으로써 힘을 얻는다. 위너들은 감사할 줄 알며 좌절감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행복해한다. 위너들은 오늘을 온전히 사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라. 위너들이 문제를 대하는 자세. 위너들이 문제를 대하는 자세는 왜 다른가? 위너들의 에너지의 원천은 무엇인가? 그들의 시각은 평범한 사람들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무엇보다도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 1. 위너들은 문제를 결코 최종적인 상태라고 여기지 않는다. 위너들은 문제를 볼 때 이건 바꿀 수 있어 라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위너들은 해법을 모색할 힘이 있다. 반면 자신의 문제를 불가역적인 최종적 상태라고 믿는 사람들은 운명에 순응한다. 2. 위너들은 하나의 문제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삶의 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를 너무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일어난 문제를 너무 크게 받아들이면 두려움이 바이러스처럼 삶의 다른 부분으로 점점 퍼져나간다. 문제가 발생하면 침착하게 이를 격리한다.
문제라는 바이러스에게 제압되지만 않으면 좋은 치료제를 곧 생각해낼 수 있게 된다. 3. 위너들은 자책하지 않는다. 위너들은 문제를 성장을 위한 도전이자 기회라고 여긴다. 반면에 자신의 능력 부족과 성격적 결함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자책하는 사람들은 무력감만 느낀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신속하게 삶 전체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겠는가? 위너들은 다음과 같은 자세로 문제를 대한다. 첫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진짜 문제다. 흔히 우리는 문제를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문제가 성장을 위한 기회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해법에 관해 고민하는 순간 문제는 하나의 도전이 된다. 다양한 문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해주며 우리를 강하게 성장시킨다. 둘째, 언제나 정면으로 맞서는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는 가치 있는 선물을 준다. 인생에는 그 선물이 꼭 필요하다. 따라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한다. 셋째, 문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을 확장할 기회를 준다. 문제가 발생하면 기존의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아주 멋진 이벤트들이 벌어진다.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삶의 진정한 의미라면 크고 작은 문제들은 이러한 성장의 계기가 되어준다. 넷째,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많은 문제에 맞서야 한다. 우리는 내면의 에너지를 두 가지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나는 문제를 피해 다니는 데에 쓰는 것이다. 이 경우 우리는 문제를 영원히 피해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결국 더 깊은 좌절의 늪으로 들어간다. 다른 하나는 문제와 더불어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다섯째, 문제가 사라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문제에 맞서는 태도를 통해 더 많은 능력을 갖추기를 바란다. 여섯째, 성공을 관리하는 일은 누구든 할 수 있다. 실패와 문제, 역경을 다루는 일은 아무나 하지 못한다. 위너는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도 최고의 성과를 달성해낸다. 모든 성공은 상을 가져다 주고 모든 실패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준다. 나무가 탄탄하게 성장하려면 햇빛도 필요하고 폭풍우도 필요하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일곱째, 문제는 자신에게 숨겨져 있던 위대함을 발휘하게 만든다. 잠들어 있던 창의력을 일깨우고 이를 통해 창조적으로 행동하게 이끈다. 여덟째, 모든 문제와 고통 뒤에는 금광이 숨겨져 있다. 하지만 그 금광을 단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아홉째, 집채만한 파도가 삶을 덮친 것처럼 느껴졌던 문제도 좀 더 멀리서, 좀 더 높은 곳에서, 좀 더 긴 안목으로 바라보면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위너들은 삶에는 늘 이런저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사실을 꿰뚫고 있다. 커다란 성공을 거둔 사람일수록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따라서 그들의 선택은 한 가지다. 자신에게 발생한 문제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이다. 성공하고 싶은가? 위너가 되고 싶은가? 더 큰 문제들을 찾아 떠나라. 자신에게 시간을 선물하라. 5분 후도 중요하고 5년 후도 중요하다. 고층 건물이 들어설 건축 현장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가림막이 설치되고 한참 동안은 아무 일도 행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현장 직원들만 분주하게 오가고 간간히 거대한 건축 장비의 소음만 들릴 뿐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마치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웅장한 골조물이 갑자기 우뚝 솟아있다. 곧이어 골조물이 유리와 돌로 된 단단한 벽들로 변한다. 순식간에 지붕이 올라가고 정원이 완성된다. 텅 비어있던 땅에 거대한 건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세워진 느낌이다. 성공도 마찬가지다. 먼저 토대를 다지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창문을 내야 한다. 구경꾼들 생각에는 이 모든 것이 하룻밤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소중하고 탄탄한 것들은 짧은 시간 안에 완성되지 않는다. 하룻밤 만에 부자가 된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그는 그날까지 몇 년을 치열하게 달려온 사람일 것이다. 끈기와 인내심이 없으면 어떤 직장에서도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계속 이직만 하다가 무대 뒤로 사라진다. 위대한 성과들은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너들은 말한다.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 자신에게 그것을 만들어낼 시간을 주어라. 위너들은 대부분 5년 일기를 쓴다. 새로운 도전의 결실을 얻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긴 시간을 선물한다. 물론 5분 후의 삶을 위한 단기 계획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나무를 키우는 농부처럼 자신을 정성껏 가꾸는데 충분한 시간을 들이는 인내와 기다림에 바탕한 장기 프로젝트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신에게 가혹할 때가 많다.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슬럼프에 빠져서,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지 못해서, 배움과 성장이 더뎌서, 당장 큰 돈이 없어서 깊은 자괴감에 빠진다. 도대체 너는 지금까지 해놓은 게 뭐니? 너한테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기는 한 거니? 자괴감은 실망과 조급함을 만들어내고 조급함은 패배로 가는 지름길이다. 자신을 믿고 기다려줄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당신 자신에게 그 시간을 선물하라. 아기가 걸음마를 뗄 때까지 천천히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면 아기는 거짓말처럼 어느 날 아침 온 집안을 뛰어다닌다. 성공을 위한 추진력과 속도는 모두 이렇게 만들어진다. 감사와 만족은 다르다. 불만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온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왔다. 네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 감사와 만족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당연히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음식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 대해, 사랑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감사는 걱정을 몰아낸다. 감사는 행복에 이르는 중요한 열쇠다. 감사하는 사람은 불행할 수가 없다. 반면에 만족을 추구하는 삶은 자주 위험해진다. 살아있는 것은 모두 성장하며 성장을 멈추면 죽고 만다.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은 성장을 멈춘 사람이다. 물론 가치 없는 것들에 대한 탐욕은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인생의 소중한 가치와 꿈,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을 때는 만족을 몰라야 한다. 따라서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은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로 바뀌어야 한다. 식당에서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으면 아무런 음식도 제공받지 못한다.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면 강력한 주문을 넣어야 한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만족해 라고 생각하며 적당한 선에서 멈추면 한계를 뛰어넘을 때 찾아오는 기적 같은 성공을 경험할 수 없다.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감사하라. 그러면 선을 넘는 데 필요한 용기가 찾아올 것이다. 독수리가 되어라. 오리와 독수리는 모두 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다. 독수리와 오리는 모두 하늘을 날 수 있다.
독수리가 하늘 높이 원을 그리며 나는 반면 우리는 물가에만 머문다. 독수리는 조용히 비상한다. 반면에 우리는 언제나 꽥꽥거린다. 하루 종일 꽥꽥거리며 운다. 아침에 깨어날 때도, 배가 고플 때도, 기분이 나빠도, 먹이를 빼앗겨도 꽥꽥거린다. 성과는 없고 꽥꽥거리기만 한다. 좋지 못한 삶이다. 우리들의 특징. 우리의 특징을 지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살펴보자. 당신이 호텔에 조식 마감 시간보다 15분 늦게 라운지에 들어갔다고 가정해보자. 만일 오리가 당신을 응대한다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죄송하지만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밖에 걸려있는 안내문을 못 보셨나요? 조식은 오전 10시까지만 가능합니다. 꽥꽥꽥. 반면에 독수리는 이렇게 제안할 것이다. 죄송하게도 조식 뷔페는 이미 마감되었습니다만 간단하게 드실 만한 것을 주방에서 마련해드려도 될까요? 혹시 원하시는 메뉴가 있으신지요? 건축 자재 시장에 가본 적 있는가? 광활한 매장의 판매 직원은 단 한 명뿐이다. 그는 거의 항상 다른 고객들을 응대하느라 당신이 들어왔는지도 모른다. 이때 당신이 공손하게 대화에 끼어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기 죄송합니다만 밤색 페인트는 어디에 있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차례를 기다려 주세요. 꽥꽥꽥. 몇 달 전 나는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호텔에 체크인을 하려고 했다. 이미 예약을 해놓은 상태였고 컨펌도 받았다. 그런데 호텔에 도착해보니 객실이 만실이라는 것이다. 리셉션 직원은 이렇게 말했다. 원래 호텔은 오버부킹을 합니다. 안타깝지만 예약만으로는 투숙을 보장받기가 어렵습니다. 화가 난 나는 내 권리를 계속 주장했다. 하지만 그녀는 같은 답만 되풀이했다. 호텔이 만실이라는 건 손님이 묵을 방이 없다는 뜻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방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습니까? 꽥꽥꽥. 책임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다른 직원을 만난다고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손님.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다른 직원이 아니라 독수리를 만나게 해달라고요. 독수리요? 어떤 해결 방법도 없다고 미리 단정하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이봐요. 나는 지금 독일에서 이 호텔 예약만 믿고 날아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과연 독수리가 나타났다. 호텔 지배인이 나와 내게 고개를 숙였다. 호텔이 정말 만실입니다. 하지만 손님의 예약과 관련해서 생각해보니 저희 호텔 예약 시스템에 분명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손님께서 묵으실 만한 다른 호텔에 전화해 스위트룸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물론 객실 업그레이드 비용은 무료입니다. 제가 호텔을 알아보는 동안 저희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대접해드려도 될까요? 오리와 독수리의 차이. 오리들은 말한다. 난 그걸 감당할 여력이 없어. 독수리들은 말한다. 어떻게 하면 그걸 감당할 여력이 생길까? 오리들은 비관론자이고 독수리들은 낙관론자이다. 오리들은 부정적인 결과를 서로에게 보고하고 심지어 이를 위한 모임도 연다. 독수리들은 주로 긍정적인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오리들은 꼭 필요한 일만 하며 이조차 안 할 때도 많다. 독수리들은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거리보다 더 멀리까지 간다. 독수리들은 남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일한다. 오리들은 천천히 일한다. 그들의 모토는 나는 도망치고 있는 중이 아니라 일하는 중이니 서두를 필요가 없어다. 독수리들은 모든 일을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 오리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여기며 일을 하지 않을 핑곗거리를 찾아다닌다. 독수리들은 모르는 것은 배울 준비가 언제든 되어 있으며 배울 기회가 생기면 쏜살같이 낚아챈다. 오리들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독수리들은 해법을 만들어낸다.
오리들은 리스크를 최대한 피한다. 독수리들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용감하게 행동한다. 오리들은 한결같이 9시부터 6시까지 일한다. 독수리들은 필요하다면 6시부터 9시까지 일한다. 오리들은 위기에서 위험에 주목하고 독수리들은 기회에 주목한다. 오리들은 험담을 즐기고 독수리들은 칭찬과 침묵을 즐긴다. 오리들은 결정을 내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 결정을 단숨에 뒤집는다. 독수리들은 신속하게 결정하고 그 결정을 자신의 가치관과 직관으로 지지해 나간다. 오리들은 절대 억울하고 분했던 일을 잊지 않는다. 독수리들은 용서한다. 오리들은 먹이를 주는 사람을 기다리고 독수리들은 직접 사냥한다. 오리들은 사소한 일에 흥분함으로써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낀다. 독수리들은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오리들의 눈에 세상은 작은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다. 독수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까마득한 정상까지 올라간다. 오리들은 상황을 저주하고 독수리들은 상황을 변화시킨다. 당신은 어떤 문양을 갖고 있는가? 독수리가 새끼들을 교육하는 모습을 관찰해 본 적 있는가? 어미 독수리는 가장 먼저 둥지를 푹신하게 만들어 주었던 부드러운 깃털들을 떼어내 둥지 밖으로 던져버린다. 이어 잔가지들을 하나씩 둥지에서 빼낸다. 이제 새끼 독수리들은 딱딱한 큰 가지 위에 불편하게 웅크리고 있다. 얼마 가지 않아 새끼 독수리들은 둥지에 있기를 불편해하며 자연스럽게 첫 날갯짓을 시도한다. 겁에 질린 새끼가 날갯짓을 망설이면 어미가 새끼를 둥지 밖으로 단호하게 밀어낸다. 새끼가 나는 법을 완전히 배울 때까지 어미는 계속 둥지 밖으로 밀어낸다. 독수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독수리들은 정체된 상태와 게으름을 용납하지 않는다. 나아가 독수리들은 주변 사람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독려한다. 따라서 독수리들은 인플루언서와 리더의 역할을 한다. 독수리들은 언제나 긍정적인 변화를 갈망한다. 바로 이 같은 사실 때문에 독수리는 존경받는 많은 가문의 상징적인 문양이 되었다. 독수리 문양을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은 에너지와 도전 정신, 용기를 얻는다. 당신의 삶을 상징하는 문양에는 어떤 동물이 새겨져 있는가? 오리인가, 독수리인가? 여기까지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여 성공한 사람들의 생각, 행동, 습관과 루틴을 정리한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보도 셰퍼는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이자 경영 컨설턴트입니다. 그는 수많은 젊은 독자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며 멘탈 코치로 명성을 쌓은 인물입니다. 저자는 변화를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위너라고 칭하며 그들의 성공 습관을 30가지의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배우고 성장하라. 스트레스를 내 편으로 만들어라. 오래된 습관을 떠나라. 감사하라. 나만의 재능으로 살아가라 등 30가지의 위너들의 성공 습관은 저의 긍정적인 뇌를 일깨워주는 자극이 되었습니다. 저자는 30가지의 습관들을 설명하면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여러 사례나 우화 등으로 이해하기 쉽게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진부한 내용의 주제처럼 보이지만 각 습관의 핵심을 관통하는 키워드를 소개함으로써 번뜩하는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 책의 30가지 습관 중 2가지 문구가 가장 신선한 충격으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에는 바쁘게 노력하는 것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반면에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쪼개고 쪼개
여유를 갖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언제나 승자가 된다 였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하고 무언가를 성취해야 하고 나의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며 바쁘게 살아야 성공하는 것이라는 마음의 강박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 바쁘지만 방향을 명확하게 가지고 그 속에서도 여유와 틈새를 찾아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리는 말한다. 난 그걸 감당할 여력이 없어. 독수리는 말한다. 어떻게 하면 그걸 감당할 여력이 있을까? 라는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단순한 생각의 차이처럼 보이지만 매사에 결정의 순간에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을 선택하느냐가 성공의 여부를 결정하리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정말 유용하면서도 핵심을 관통하는 위너의 습관들이 가득합니다. 저자는 머릿말에서 내가 나의 유일한 코치라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조언할 것인가 질문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내 자신이 그 답을 알고 있다는 것을 늘 깨닫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러한 좋은 책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나에게 필요한 성공의 해답을 이 책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배우고 성장하라. 성장은 유전자 코드의 핵심이다. 살아있다의 정의는 무엇인가? 바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한다. 바닷속 산호를 떠올려 보라. 산호가 성장과 변화를 멈추면 죽어있는 돌일 뿐이다. 따라서 성장은 생명의 원칙이다.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커지는 단순한 물리적 성장이 전부가 아니다. 목표를 향한 성장, 즉 진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진화는 생존 능력을 키우기 위한 성장, 발전해 나가기 위한 성장이다. 아이들을 관찰해보라. 그러면 평생에 걸쳐 성장하고 배우는 것이 인간의 본성임을 알게 된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탐구하고 새로운 것에 겁없는 호기심을 나타내고 적극적인 경험을 강렬하게 추구한다. 아이들은 모험을 즐긴다. 몸을 사리지 않는다. 재미있고 신이 나기만 하면 넘어져 무릎이 까지는 것쯤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 내가 지금껏 만난 위너들은 모두 아이들처럼 뜨겁게 배우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독서는 조용하지 않다. 그들의 독서는 요란하고 맹렬하고 활기에 넘친다. 마치 책을 통째로 씹어먹는 괴물 같다. 사람들과의 토론을 즐기고 그 누구보다 퀴즈를 좋아한다. 찾아낸 답이 오답일지 몰라 내놓기 망설이는 행동 따위는 꿈에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읽고 쓰고 내놓는다. 더 나은 답과 결론이 나타나면 과거의 답을 거리낌 없이 휴지통에 던져버린다. 위너들은 말한다. 배움과 성장을 즐기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은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 인생을 수정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배움과 성장이 없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입을 여닫는 일로 평생을 보내는 조개는 변화가 어떤 말인지조차 알지 못한다. 위너들은 다시 말한다. 배움과 성장을 멈추면 삶은 공허해진다.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충족되지 않은 욕구는 삶의 기쁨과 에너지를 앗아간다. 배움과 성장이 정지한 상태란 존재할 수 없다. 비단 개인뿐 아니라 경제, 정치,
문화 등 인류의 사회 시스템과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은 모두 성장 아니면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일정한 수준에 이르러 이제 그만 성장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지구상의 모든 것은 취약해지기 시작한다. 위기 경영의 대가인 에드워즈 데밍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탁월함이란 매우 높고 특별한 수준에 이른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생동감에 넘치는 다이내믹한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탁월함이라고 부른다. 배움과 성장은 인류 진화의 근본 원리다. 이를 거스르는 사람이 성공한 사례는 없다. 나아가 배움과 성장은 인간 삶의 진정한 의미다. 위너들은 말한다. 마약, 술, 담배, 도박에서 얻는 쾌락보다 100배는 더 짜릿한 희열을 꾸준히 배우고 성장할 때 얻을 수 있다. 다만 그 희열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직까지 많지 않을 뿐이다. 이는 행복과 성공을 얻는 사람이 언제나 소수인 이유 또한 명쾌하게 설명해 준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이 배움과 성장을 포기하는 것일까? 첫째, 더 나아질 수 없다는 체념 때문이다. 열심히 해도 별로 좋아지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그동안의 노력을 시간 낭비로 폄하시킨다. 하지만 영국의 가수 데이비드 보위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날, 그날부터 당신은 항상 같은 노래만 부르기 시작한다. 그렇다. 삶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삶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도는 이유는 당신이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제와 똑같은 삶을 오늘과 내일도 반복하기 때문이다. 둘째, 배움과 성장이 없어도 삶에 전혀 해롭지 않은 느낌을 갖기 때문이다. 나이가 많아서, 회사 일이 바빠서, 학력이 짧아서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없다는 생각이 우리를 정형화된 행동 패턴에 고착시킨다. 위너들은 말한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중독은 낮은 수준의 삶에 집착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마땅히 누려야 할 수준보다 한참 낮은 수준의 삶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다. 시간과 함께 뛰어라. 성공하는 사람은 시간과 함께 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정신없이 바빠 보인다. 불철주야 각고의 노력 끝에 탁월한 성취를 얻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다. 그들은 분명 바쁘게 살아가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바쁘게 살면서 뜨거운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바쁨과 노력이 탁월함과 평범함을 가르는 기준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여유다. 위너들은 말한다. 인생이 마라톤이라면 평범한 사람은 시간에 쫓기며 뛰고 성공한 사람은 시간과 함께 뛴다. 성공하는 사람은 무작정 뛰지 않는다.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효과적으로 뛰기 위해 독서나 산책 같은 마법의 물약을 마실 줄 안다. 혼자 생각하는 순간을 즐길 줄 알고 손목에 찬 시계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시간의 흐름을 알아챌 줄 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시간과 보폭을 맞춰 함께 뛸 줄 아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 이긴다. 여유를 가져야만 소중한 사람과 목표가 무엇인지 보인다. 내가 지금 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알게 된다. 오늘을 살라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것은 바로 이 여유를 확보하라는 것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유는 그들이 노력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구나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에는 바쁘게 노력하는 것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반면에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쪼개고 쪼개는 여유를 갖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언제나 승자가 된다. 예로부터 독일에는 이런 우화가 전해진다. 한 소녀가 번개가 내리치는 숲속에 홀로 있었다. 소녀의 어머니는 걱정 끝에 소녀를 찾으러 길을 나섰다. 드디어 소녀를 찾았을 때 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숲속 너른 공터 위에 서 있던 자신의 딸이 번개가 내리칠 때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놀란 어머니가 물었다. 얘야, 너는 번개가 무섭지도 않니? 소녀가 답했다. 하나도 안 무서워요. 신께서 제 사진을 찍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소녀의 여유를 배워야 한다. 천천히 걸으며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빈틈없이 살지 말고 빈틈을 만들어가며 살아야 한다. 여유와 빈틈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촉매 역할을 한다.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노력에 앞서 관점을 바꿀 줄 아는 용기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력에만 열중하느라 자기 삶의 전체적인 방향과 관점을 전환할 생각과 여유와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위너들은 연금술사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발딛고 있는 순간이 설령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를 번개가 내려치는 숲속의 소녀처럼 황금빛 순간으로 바꿀 줄 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에는 정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당연한 일로 치부하고 만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는 기적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위너들은 하루하루를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로 여기고 즐긴다. 위너들은 주변 사람들을 그 자체로 선물이자 기적이라 여기고 소중히 생각한다. 위너들은 삶의 토대를 이루는 소소한 것들을 온전히 의식하고 살아감으로써 힘을 얻는다. 위너들은 감사할 줄 알며 좌절감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행복해한다. 위너들은 오늘을 온전히 사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라. 위너들이 문제를 대하는 자세. 위너들이 문제를 대하는 자세는 왜 다른가? 위너들의 에너지의 원천은 무엇인가? 그들의 시각은 평범한 사람들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무엇보다도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 1. 위너들은 문제를 결코 최종적인 상태라고 여기지 않는다. 위너들은 문제를 볼 때 이건 바꿀 수 있어 라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위너들은 해법을 모색할 힘이 있다. 반면 자신의 문제를 불가역적인 최종적 상태라고 믿는 사람들은 운명에 순응한다. 2. 위너들은 하나의 문제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삶의 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를 너무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일어난 문제를 너무 크게 받아들이면 두려움이 바이러스처럼 삶의 다른 부분으로 점점 퍼져나간다. 문제가 발생하면 침착하게 이를 격리한다. 문제라는 바이러스에게 제압되지만 않으면 좋은 치료제를 곧 생각해낼 수 있게 된다. 3. 위너들은 자책하지 않는다. 위너들은 문제를 성장을 위한 도전이자 기회라고 여긴다. 반면에 자신의 능력 부족과 성격적 결함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자책하는 사람들은 무력감만 느낀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신속하게 삶 전체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겠는가? 위너들은 다음과 같은 자세로 문제를 대한다. 첫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진짜 문제다. 흔히 우리는 문제를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문제가 성장을 위한 기회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해법에 관해 고민하는 순간 문제는 하나의 도전이 된다. 다양한 문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해주며 우리를 강하게 성장시킨다. 둘째, 언제나 정면으로 맞서는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는 가치 있는 선물을 준다. 인생에는 그 선물이 꼭 필요하다. 따라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한다. 셋째, 문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을 확장할 기회를 준다. 문제가 발생하면 기존의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아주 멋진 이벤트들이 벌어진다.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삶의 진정한 의미라면 크고 작은 문제들은 이러한 성장의 계기가 되어준다. 넷째,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많은 문제에 맞서야 한다. 우리는 내면의 에너지를 두 가지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나는 문제를 피해 다니는 데에 쓰는 것이다. 이 경우 우리는 문제를 영원히 피해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결국 더 깊은 좌절의 늪으로 들어간다. 다른 하나는 문제와 더불어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다섯째, 문제가 사라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문제에 맞서는 태도를 통해 더 많은 능력을 갖추기를 바란다. 여섯째, 성공을 관리하는 일은 누구든 할 수 있다. 실패와 문제, 역경을 다루는 일은 아무나 하지 못한다. 위너는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도 최고의 성과를 달성해낸다. 모든 성공은 상을 가져다 주고 모든 실패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준다. 나무가 탄탄하게 성장하려면 햇빛도 필요하고 폭풍우도 필요하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일곱째, 문제는 자신에게 숨겨져 있던 위대함을 발휘하게 만든다. 잠들어 있던 창의력을 일깨우고 이를 통해 창조적으로 행동하게 이끈다. 여덟째, 모든 문제와 고통 뒤에는 금광이 숨겨져 있다. 하지만 그 금광을 단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아홉째, 집채만한 파도가 삶을 덮친 것처럼 느껴졌던 문제도 좀 더 멀리서, 좀 더 높은 곳에서, 좀 더 긴 안목으로 바라보면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위너들은 삶에는 늘 이런저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사실을 꿰뚫고 있다. 커다란 성공을 거둔 사람일수록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따라서 그들의 선택은 한 가지다. 자신에게 발생한 문제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이다. 성공하고 싶은가? 위너가 되고 싶은가? 더 큰 문제들을 찾아 떠나라. 자신에게 시간을 선물하라. 5분 후도 중요하고 5년 후도 중요하다. 고층 건물이 들어설 건축 현장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가림막이 설치되고 한참 동안은 아무 일도 행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현장 직원들만 분주하게 오가고 간간히 거대한 건축 장비의 소음만 들릴 뿐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마치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웅장한 골조물이 갑자기 우뚝 솟아있다. 곧이어 골조물이 유리와 돌로 된 단단한 벽들로 변한다. 순식간에 지붕이 올라가고 정원이 완성된다. 텅 비어있던 땅에 거대한 건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세워진 느낌이다. 성공도 마찬가지다. 먼저 토대를 다지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창문을 내야 한다. 구경꾼들 생각에는 이 모든 것이 하룻밤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소중하고 탄탄한 것들은 짧은 시간 안에 완성되지 않는다.
하룻밤 만에 부자가 된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그는 그날까지 몇 년을 치열하게 달려온 사람일 것이다. 끈기와 인내심이 없으면 어떤 직장에서도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계속 이직만 하다가 무대 뒤로 사라진다. 위대한 성과들은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너들은 말한다.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 자신에게 그것을 만들어낼 시간을 주어라. 위너들은 대부분 5년 일기를 쓴다. 새로운 도전의 결실을 얻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긴 시간을 선물한다. 물론 5분 후의 삶을 위한 단기 계획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나무를 키우는 농부처럼 자신을 정성껏 가꾸는데 충분한 시간을 들이는 인내와 기다림에 바탕한 장기 프로젝트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신에게 가혹할 때가 많다.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슬럼프에 빠져서,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지 못해서, 배움과 성장이 더뎌서, 당장 큰 돈이 없어서 깊은 자괴감에 빠진다. 도대체 너는 지금까지 해놓은 게 뭐니? 너한테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기는 한 거니? 자괴감은 실망과 조급함을 만들어내고 조급함은 패배로 가는 지름길이다. 자신을 믿고 기다려줄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당신 자신에게 그 시간을 선물하라. 아기가 걸음마를 뗄 때까지 천천히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면 아기는 거짓말처럼 어느 날 아침 온 집안을 뛰어다닌다. 성공을 위한 추진력과 속도는 모두 이렇게 만들어진다. 감사와 만족은 다르다. 불만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온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왔다. 네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 감사와 만족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당연히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음식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 대해, 사랑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감사는 걱정을 몰아낸다. 감사는 행복에 이르는 중요한 열쇠다. 감사하는 사람은 불행할 수가 없다. 반면에 만족을 추구하는 삶은 자주 위험해진다. 살아있는 것은 모두 성장하며 성장을 멈추면 죽고 만다.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은 성장을 멈춘 사람이다. 물론 가치 없는 것들에 대한 탐욕은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인생의 소중한 가치와 꿈,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을 때는 만족을 몰라야 한다. 따라서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은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로 바뀌어야 한다. 식당에서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으면 아무런 음식도 제공받지 못한다.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면 강력한 주문을 넣어야 한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만족해 라고 생각하며 적당한 선에서 멈추면 한계를 뛰어넘을 때 찾아오는 기적 같은 성공을 경험할 수 없다.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감사하라. 그러면 선을 넘는 데 필요한 용기가 찾아올 것이다. 독수리가 되어라. 오리와 독수리는 모두 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다. 독수리와 오리는 모두 하늘을 날 수 있다. 독수리가 하늘 높이 원을 그리며 나는 반면 오리는 물가에만 머문다. 독수리는 조용히 비상한다. 반면에 오리는 언제나 꽥꽥거린다. 하루 종일 꽥꽥거리며 운다. 아침에 깨어날 때도, 배가 고플 때도, 기분이 나빠도, 먹이를 빼앗겨도 꽥꽥거린다. 성과는 없고 꽥꽥거리기만 한다. 좋지 못한 삶이다. 오리들의 특징. 오리의 특징을 지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살펴보자. 당신이 호텔에 조식 마감 시간보다 15분 늦게 라운지에 들어갔다고 가정해보자. 만일 오리가 당신을 응대한다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죄송하지만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밖에 걸려있는 안내문을 못 보셨나요? 조식은 오전 10시까지만 가능합니다. 꽥꽥꽥. 반면에 독수리는 이렇게 제안할 것이다. 죄송하게도 조식 뷔페는 이미 마감되었습니다만 간단하게 드실 만한 것을 주방에서 마련해드려도 될까요? 혹시 원하시는 메뉴가 있으신지요? 건축 자재 시장에 가본 적 있는가? 광활한 매장의 판매 직원은 단 한 명뿐이다. 그는 거의 항상 다른 고객들을 응대하느라 당신이 들어왔는지도 모른다. 이때 당신이 공손하게 대화에 끼어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기 죄송합니다만 밤색 페인트는 어디에 있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차례를 기다려 주세요. 꽥꽥꽥. 몇 달 전 나는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호텔에 체크인을 하려고 했다. 이미 예약을 해놓은 상태였고 컨펌도 받았다. 그런데 호텔에 도착해보니 객실이 만실이라는 것이다. 리셉션 직원은 이렇게 말했다. 원래 호텔은 오버부킹을 합니다. 안타깝지만 예약만으로는 투숙을 보장받기가 어렵습니다. 화가 난 나는 내 권리를 계속 주장했다. 하지만 그녀는 같은 답만 되풀이했다. 호텔이 만실이라는 건 손님이 묵을 방이 없다는 뜻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방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습니까? 꽥꽥꽥. 책임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다른 직원을 만난다고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손님.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다른 직원이 아니라 독수리를 만나게 해달라고요. 독수리요? 어떤 해결 방법도 없다고 미리 단정하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이봐요. 나는 지금 독일에서 이 호텔 예약만 믿고 날아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과연 독수리가 나타났다. 호텔 지배인이 나와 내게 고개를 숙였다. 호텔이 정말 만실입니다. 하지만 손님의 예약과 관련해서 생각해보니 저희 호텔 예약 시스템에 분명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손님께서 묵으실 만한 다른 호텔에 전화해 스위트룸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물론 객실 업그레이드 비용은 무료입니다. 제가 호텔을 알아보는 동안 저희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대접해드려도 될까요? 우리와 독수리의 차이. 우리들은 말한다. 난 그걸 감당할 여력이 없어. 독수리들은 말한다. 어떻게 하면 그걸 감당할 여력이 생길까? 우리들은 비관론자이고 독수리들은 낙관론자이다. 우리들은 부정적인 결과를 서로에게 보고하고 심지어 이를 위한 모임도 연다. 독수리들은 주로 긍정적인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우리들은 꼭 필요한 일만 하며 이조차 안 할 때도 많다. 독수리들은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거리보다 더 멀리까지 간다. 독수리들은 남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일한다. 우리들은 천천히 일한다. 그들의 모토는 나는 도망치고 있는 중이 아니라 일하는 중이니 서두를 필요가 없어다. 독수리들은 모든 일을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 우리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여기며 일을 하지 않을 핑곗거리를 찾아다닌다. 독수리들은 모르는 것은 배울 준비가 언제든 되어 있으며 배울 기회가 생기면 쏜살같이 낚아챈다. 우리들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독수리들은 해법을 만들어낸다. 우리들은 리스크를 최대한 피한다. 독수리들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용감하게 행동한다. 우리들은 한결같이 9시부터 6시까지 일한다. 독수리들은 필요하다면 6시부터 9시까지 일한다. 우리들은 위기에서 위험에 주목하고 독수리들은 기회에 주목한다. 우리들은 험담을 즐기고 독수리들은 칭찬과 침묵을 즐긴다. 우리들은 결정을 내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 결정을 단숨에 뒤집는다. 독수리들은 신속하게 결정하고 그 결정을 자신의 가치관과 직관으로 지지해 나간다. 우리들은
절대 억울하고 분했던 일을 잊지 않는다. 독수리들은 용서한다. 오리들은 먹이를 주는 사람을 기다리고 독수리들은 직접 사냥한다. 오리들은 사소한 일에 흥분함으로써 자신이 살아 있다고 느낀다. 독수리들은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오리들의 눈에 세상은 작은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다. 독수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까마득한 정상까지 올라간다. 오리들은 상황을 저주하고 독수리들은 상황을 변화시킨다. 당신은 어떤 문양을 갖고 있는가? 독수리가 새끼들을 교육하는 모습을 관찰해 본 적 있는가? 어미 독수리는 가장 먼저 둥지를 푹신하게 만들어 주었던 부드러운 깃털들을 떼어내 둥지 밖으로 던져버린다. 이어 잔가지들을 하나씩 둥지에서 빼낸다. 이제 새끼 독수리들은 딱딱한 큰 가지 위에 불편하게 웅크리고 있다. 얼마 가지 않아 새끼 독수리들은 둥지에 있기를 불편해하며 자연스럽게 첫 날갯짓을 시도한다. 겁에 질린 새끼가 날갯짓을 망설이면 어미가 새끼를 둥지 밖으로 단호하게 밀어낸다. 새끼가 나는 법을 완전히 배울 때까지 어미는 계속 둥지 밖으로 밀어낸다. 독수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독수리들은 정체된 상태와 게으름을 용납하지 않는다. 나아가 독수리들은 주변 사람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독려한다. 따라서 독수리들은 인플루언서와 리더의 역할을 한다. 독수리들은 언제나 긍정적인 변화를 갈망한다. 바로 이 같은 사실 때문에 독수리는 존경받는 많은 가문의 상징적인 문양이 되었다. 독수리 문양을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은 에너지와 도전 정신, 용기를 얻는다. 당신의 삶을 상징하는 문양에는 어떤 동물이 새겨져 있는가? 오리인가, 독수리인가? 여기까지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여 성공한 사람들의 생각, 행동, 습관과 루틴을 정리한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보도 셰퍼는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이자 경영 컨설턴트입니다. 그는 수많은 젊은 독자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며 멘탈 코치로 명성을 쌓은 인물입니다. 저자는 변화를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위너라고 칭하며 그들의 성공 습관을 30가지의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배우고 성장하라. 스트레스를 내 편으로 만들어라. 오래된 습관을 떠나라. 감사하라. 나만의 재능으로 살아가라 등 30가지의 위너들의 성공 습관은 저의 긍정적인 뇌를 일깨워주는 자극이 되었습니다. 저자는 30가지의 습관들을 설명하면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여러 사례나 우화 등으로 이해하기 쉽게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진부한 내용의 주제처럼 보이지만 각 습관의 핵심을 관통하는 키워드를 소개함으로써 번뜩하는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 책의 30가지 습관 중 2가지 문구가 가장 신선한 충격으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에는 바쁘게 노력하는 것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반면에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쪼개고 쪼개 여유를 갖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언제나 승자가 된다 였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하고 무언가를 성취해야 하고 나의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며 바쁘게 살아야 성공하는 것이라는 마음의 강박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 바쁘지만 방향을 명확하게 가지고 그 속에서도 여유와 틈새를 찾아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오리는 말한다. 난 그걸 감당할 여력이 없어. 독수리는 말한다. 어떻게 하면 그걸 감당할 여력이 있을까?
라는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단순한 생각의 차이처럼 보이지만 매사에 결정의 순간에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을 선택하느냐가 성공의 여부를 결정하리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정말 유용하면서도 핵심을 관통하는 위너의 습관들이 가득합니다. 저자는 머릿말에서 내가 나의 유일한 코치라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조언할 것인가 질문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내 자신이 그 답을 알고 있다는 것을 늘 깨닫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러한 좋은 책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나에게 필요한 성공의 해답을 이 책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